주름은 확 생기는 순간들이 있죠. 그 순간이 지나면 갑자기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데, 어떤 주름이든 너무 깊어지기 전에 초기에 개선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개선이 안 될 수 있는 것이 주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꼭 시술을 통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평소에 간단하게 실천함으로써 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저는 라인에 관심을 갖게 돼서 평생 얼굴 라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의사 권병소입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원인은 너무 다양하죠. 기본 골격, 얼굴의 배치, 눈의 위치, 얼굴의 길이, 비율, 이런 것도 나이가 들어 보이느냐 동안형 얼굴이냐를 나타나는데,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노화의 세 가지 사인,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꺼짐, 그 다음에 처짐, 주름,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먼저 꺼짐인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얼굴살이 빠지죠. 그래서 볼이나 눈 밑, 관자 이런 데가 울퉁불퉁 약간 해골상이 돼요. 그것과 동시에 처지죠. 요런 데로 팔자 위로 요렇게 자꾸 처지는 처짐 현상이 나타나고요. 세 번째 주름, 미간, 이마, 눈가, 인디안 주름, 팔자 주름, 마리오넷 주름, 이가 주름처럼 여러 가지 주름들이 생겨요. 이런 현상들, 우리가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사인들이 노화의 특징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극명하게 극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사실 주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처짐과 꺼짐과 동반된 것들이 이제 주름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주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다뤄볼게요. 주름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표정 주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팔자가 늘어지거나 또는 입가에 심술보가 늘어지면 주름이 입가에 생기죠. 이런 처짐에 의해서 생기는 주름. 세 번째는 전반적인 피부의 탄력, 노화에 의해서 생긴 자글자글한 잔주름들. 물론 이 주름들은 서로가 복합적이기도 하지만 크게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주름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름은 어느 순간 주름이 확 생기는 순간들이 있죠. 아마 그걸 느끼실 거예요. 보통 40대, 50대에서 많이들 느끼시는데, 주름은 어느 순간 임계치라는 게 있어서 그 순간이 지나면 갑자기 깊어지고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되는 것이 첫 번째는 얼굴살이 갑자기 빠졌을 때예요. 늘어짐과 처짐이 생기면서 동시에 주름도 더 깊어지고 탄력도 없어지니까. 그리고 주름이라는 것도 결국은 표정 주름이든 어떤 주름이든 처음에는 얕은 선으로 생겼다가 그게 깊어지면서 어느 순간 깊은 골짜기가 돼요. 그 임계치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점입니다. 주름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선 나쁜 습관들을 우리가 평소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첫 번째, 미간 주름인데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주무실 때 이러고 주무시는 분들, 정말 주름이 깊어지는 순간들이죠. 미간 주름이 너무 긴장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런 경우에는 근육을, 긴장을 풀어주는 마사지 아주 간단해요. 손가락으로 미간 근육을 가볍게 마사지 해주세요. 자기 전에 해주는 것만으로도 미간 근육의 긴장을 풀어서 잘 때 찡그리는 걸 예방하고요. 그게 너무 심한 경우에는 한두 번이라도 보톡스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그 습관이 없어지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하나는 이마주름의 원인은 눈에 있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가 눈의 힘으로 눈을 뜨면 되는데 눈을 이렇게 부릅떠서 눈을 뜨지 않고 이마로 이렇게 뜨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10대 때부터 이마에 주름이 있었어요. 눈의 힘으로 안 뜨고 이마로 뜨는 거예요. 그런 습관들, 눈의 힘으로 뜨도록 그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내가 자꾸 이마를 사용해서 눈을 뜬다면 정면을 거울을 보시고 눈을 감거나 살짝만 뜬 상태에서 눈썹 위에 검지손가락을 대고 눈썹을 고정해 주세요. 이마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눈을 부릅떠 보세요. 자, 이마를 쓰지 않고도 눈이 충분히 떠질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실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눈을 감고 눈썹에다 손가락을 꾹 대서 눈썹이 안 움직이게 해준 상태에서 눈을 최대한 치켜뜨세요. 이렇게 눈 뜨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마를 덜 쓰게 될 거예요. 이때도 보톡스로 조금 이마 근육을 좀 억제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 중에 의외로 굉장히 큰 원인이 옆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입니다. 베개를 이렇게 대고 잘 때 밤새 이렇게 눌려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볼에다가 베개를 대지 않고 약간 위쪽에 대는 습관을 해보세요. 이렇게만 조금 습관을 바꿔주셔도 팔자주름이 의외로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습관에 의해서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주름 중에 하나가 입가주름이에요. 입에
이렇게 힘주는 습관. 제가 봤을 때 40, 50대에 거의 80% 이상은 이런 습관을 갖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가 처졌다고 느끼면 자꾸 여기 힘을 주게 돼요. 나도 모르게. 절대로 입가에 힘주지 마세요. 올라가지도 않고 오히려 주름이 깊게 패이는 현상만 나타납니다. 입에 힘주지 않는 습관. 입은 턱을 살짝 벌리세요. 그 상태에서 입술만 닫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꼭 시술을 통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내가 평소에 간단하게 실천함으로써 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팔자주름은 간단하게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펜이 있으면 펜을 한번 들어보세요. 펜이 없으면 손가락으로 해도 좋아요. 자, 둥근 펜이 하나 있는데요. 이 펜을 정확하게 우리가 팔자주름이 있는 바로 위쪽에 정확하게 대는 거예요. 팔자주름 자 위에 대고 꾹 눌러주세요.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렇게 누르고 떼어보세요. 어때요? 좀 펴졌죠? 만약에 볼펜이 없다면 손으로 눌러도 돼요. 이 주름 바로 위쪽을 눌러주십시오. 이 방법은 팔자주름 바로 위쪽에 늘어져 있는 피부와 지방층을 눌러서 펴주는 효과도 있고요. 또는 필러를 맞았는데, 팔자에 필러를 맞았는데 필러가 올라간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실 때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미간주름이에요. 다른 주름과는 달리 미간주름은 반대로 펴서 펼 수 있는 유일한 주름입니다. 정확하게 내 미간주름이 있는 위치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 부위가 반대로 접히게 이렇게 눌러서 들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름이 펴서 가운데로 밀려있던 부위를 반대로 접어주는 거예요. 꾹 반대로 접어주시면은 미간주름이 상당히 많이 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 노화를 평소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두 가지는 보습과 자외선 차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주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세린은 보습제로서는 아주 훌륭한 보습제예요. 보습과 자외선 차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모든 주름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특히 눈가주름 때문에 많이 들어오시는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미워 보이지 않잖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화를 내거나 찡그리거나 해서 생기는 그런 주름들은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표정주름 같은 경우에는 원인에 따라서 그 주름의 치료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데, 표정을 찡그려서 생기는 주름들은 너무 과도한 표정이 원인이기 때문에 표정을 짓지 않게 하는 습관 항상 평소에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미 습관이 돼서 자꾸 찡그리게 된단 말이에요. 요런데 주름, 요런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 노력만으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과도하게 긴장한 근육들을 풀어주는 데는 보톡스가 굉장히 간단하고 효과적이고 좋으니까 아주 저렴한 보톡스를 1년에 2-3번 정도 맞고요. 그리고 습관이 없어지면 그 평생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없어지면 끊어주셔도 안 맞으셔도 되니까. 그리고 처짐에 의한 주름인데요. 너무 얼굴살이 많은 경우에는 나중엔 주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팔자주름과 마리오넷 주름, 신술보에 의해서 생기는 입꼬리 마리오넷 주름이 대표적인데요. 그런 주름이 너무 깊어지기 전에 과도한 지방을 줄여주는 시술이나 치료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평소에 리프팅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피부 노화에서 생기는 탄력이 적어지고 콜라겐이 줄어들어서 생긴 그런 잔주름들은 평소에 꾸준히 할 수 있는 우리 예방법들 말씀드린 거 실천하시고요. 가끔 가다가 콜라겐 재생시킬 수 있는 콜라겐 부스터나 여러 가지 고주파 같은 장비들 또는 콜라겐 재생시키는 보톡스 이런 것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술들이 있으니까 가볍게 그런 도움들을 받아보십시오. 중요한 거는 첫 번째도 예방, 두 번째도 예방이고요. 어떤 주름이든 너무 깊어지기 전에 초기에 개선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개선이 안 될 수 있는 것이 주름이기 때문이에요. 보톡스와 필러는 티가 안 나죠. 멍이나 붓기나 많지 않다는 거,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 그게 또 가장 장점이죠. 근데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죠. 눈이 안 떠져요 이러고 나타나요. 볼록볼록하게 더 튀어나오게 돼요. 갑자기 확 더 꺼지는. 사실 가장 큰 부작용은 혈관사고예요. 보톡스를 쥐더니 퇴행성 뇌질환 같은 변화가 나타나더라 라는 결과인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시술 받을 수 있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100세 시대라 그래서 워낙에 오래 젊게 건강하게 활동을 하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평균 연령이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까지 되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을 원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위험하고 자르고 째고 이런 것보다는 안전하고 간단하고 그리고 바로 즉각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보톡스나 필러 또는 실리프팅, 스킨 부스터 같은 그런 시술들이 요즘은 굉장히 관심이 있고 실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톡스랑 필러가 뭐가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주름을 시술한다고 했을 때 보톡스는 움직임을 억제해서 주름이 안 생기게 만든다면 필러는 굴곡이 있어서 꺼진 부위들이 있잖아요. 그 꺼진 부위를 채워서 시술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간을 가만히 있을 땐 괜찮아요. 근데 찡그리는 습관이 있어서 거기에 자꾸 찡그려져서 주름이 보여요. 그럴 때는 보톡스를 이렇게 한 방씩만 놔줘도 근육의 움직임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잘 안 생기죠. 그런데 이미 주름이 생겨서 골짜기가 형성됐어요. 흉터가 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아래를 채워서 들어서 펴줘야겠죠. 그런 경우는 필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구적이지 않은 시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담감이 있어요. 실제로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것도 영구적으로 가겠죠. 영구적인 시술들은. 근데 보톡스와 필러는 영구적인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도 영구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빨리 되돌아올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바늘이나 관을 사용해서 시술하기 때문에 티가 안 나죠. 바로 활동이 가능하고 멍이나 붓기나 이런 것도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 그게 또 가장 장점이죠. 미용 영역에서는 단순히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근육을 마비시킨다 이런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근육의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 피부결을 좋게 한다든지 모공 축소, 피지 조절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비용도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보톡스가 제일 저렴한 나라입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간단하고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어서 보톡스를 어떻게 하면 효과를 빨리 보고 오래 가는가, 그게 굉장한 관심사예요. 논문이 있어요. 2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미간하고 이마에 이제 보톡스를 놓고 나서 3시간 동안 미간이랑 이마를 찡그리게 만든 거예요. 3일 뒤에 봤더니 효과가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운동한 사람들이 효과가 2배나 좋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톡스가 오래가게 할 수 있는 가장 핵심 방법은요, 지속적으로 맞는 거예요. 턱보톡스를 예로 들면 제가 이제 보통 한 4, 5개월 간격으로 맞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평생 4, 5개월 간격으로 맞으셔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 근육이 효과가 생겼다가 조금 떨어질 때쯤 다시 한번 놔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근육 자체가 좀 퇴화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6개월, 8개월, 1년이 돼도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막 1년 뒤에 오세요 이렇게 기간을 늘려드리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간격을 지켜서 꾸준히 맞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톡스가 작용하는 기전을 보면 내가 명령을 내려요. 손가락을 움직여라 명령을 내리면 여기 신경이 쭉 신호를 줘서 근육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팡 쏴줘요. 그러면 딱 가서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 말단부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게 보톡스예요. 그런데 중화항체라는 게 생기게 되면 보톡스에 달라붙어서 그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화항체가 이제 잘 생기게 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너무 많은 용량을 쓰거나 또는 너무 자주 맞았을 때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원래는 다른 타입의 보톡스를 맞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입이 안 돼요.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병원에 문의하시면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보톡스가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실험 결과인데요. 그 실험은 실험실 내에서 미니 뇌 모델을 만든 후에 보톡스를 주입한 거예요. 그랬더니 퇴행성 뇌질환 같은 변화가 나타나더라 라는 실험 결과인 거예요. 언뜻 보면 걱정이 생길 것도 같아요. 사실 그 실험 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보톡스라는 것 자체가 신경 말단부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뇌에다 직접 놨으니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건 당연해요.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뇌에다 직접 보톡스를 주사할 리도 만무하고 아주 극소량 들어가는 보톡스가 뇌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사실 없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톡스 부작용은 부위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마 같은 경우에 부작용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마 주름의 원인은 사실 대부분은 눈에 있어요. 눈이 처져서 잘 안 떠지니까 이마로 이렇게 뜨다 보니까 생기는 주름이 이마 주름
주름인데 여기다 보톡스를 너무 강하게 세게 맞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안 떠져요 이러고 나타나요. 그렇게 안 되려면 피부 진피층에다가만 콜라겐 보톡스를 하고 윤기나게만 조심히 놔드리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안전합니다. 눈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강하게 근육에다 직접 보톡스를 놓게 되면 눈은 안 넣고 입만 웃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사각턱 보톡스를 이제 많이 맞잖아요. 위치를 잘못 맞게 되면 볼이 좀 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는 골고루 맞지 못하면 어디는 줄고 어디는 안 줄면서 볼록볼록하게 더 튀어나오게 돼요. 입가주름, 주변의 주름 때문에 보톡스 맞으러 오시는데 이것도 너무 강하게 맞으면 오 하는 표정이 안 지어져요. 빨대도 못 쓰고 물도 못 마시고 요즘 입꼬리 보톡스라고 많이 맞으시죠.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입꼬리가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건데 입꼬리 근육이 비대칭이거나 아니면 놓는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 입이 삐뚤어져요. 이렇게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죠. 필러의 장점을 몇 가지 꼽자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 몸속에 있는 물질이다 라는 거예요. 그거 이물질 아니에요? 맞아요. 밖에서 만들어진 물질이긴 하지만 원래 피부나 연골 같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예를 들어 필러를 대신할 수 있는 시술로는 지방이식이나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주사만 한 대 맞으면 싹 사라집니다.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세 번째로 정확한 표현이 가능하죠. 그 밖에 좋은 장점들이 많습니다. 콜라겐을 재생한다든지 또는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히알루론산 필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필러 오래 안 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히알루론산 필러 굉장히 오래 가요. 보통 1년 정도 가면 없어지나요?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실제는 필러의 제품이나 들어간 위치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은 1년이 지나도 70-80% 이상은 우리 몸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도 필러로 인해서 생긴 콜라겐과 남아있는 필러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유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러가 빨리 꺼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필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많이 움직이면 필러는 빨리 꺼지고 또는 다른 곳으로 좀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마하고 미간에 필러를 넣었는데 자꾸 움직이고 찡그리면 그 부위에 있는 필러가 좀 빨리 흡수되고 다른 곳으로 밀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필러를 넣을 때 보톡스 함께 넣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필러는 그대로 있는데 필러가 흡수됐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살이 빠져서 그래요. 얼굴살이 빠지면 오래 넣었던 필러는 있지만 밑에 받치고 있던 지방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필러가 빠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즘 들어서 얼굴살 빼는 주사들을 많이 맞으시잖아요. 얼굴살을 빼는 주사들에는 필러를 용해하는 효소제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필러를 맞았다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경우에는 필러 맞은 부위가 갑자기 확 더 꺼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네 번째로 리프팅, 고주파나 초음파 같은 그런 장비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서 필러가 좀 빨리 흡수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인데요. 활성산소와 자외선 같이 노화를 일으키는 요소들은 필러에 영향을 미칩니다. 활성산소는 대표적으로 격한 운동, 흡연, 과식, 스트레스 그런 환경들은 필러에 영향을 미쳐서 기간을 짧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러를 맞고 나서 생기는 부작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간단하게는 주사니까 멍들고 붓고 특히 히알루론산 필러는 주변에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처음에 맞고 나서 통증과 함께 부어요. 그래서 눌러주거나 냉찜질 해주라고 되어 있고요. 알러지 반응도 드물게는 있을 수 있고 한참 지나서 생길 수 있는 지연성 과민 반응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개월 또는 몇 주 후에 또는 몇 년 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드물게 그런 과민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아주 중요한 부작용은 아니에요. 사실 가장 큰 부작용은 혈관 사고예요. 혈관 주변에 필러가 들어서 혈관을 눌러서 생기는 허혈성 혈관 질환들이 사실 가장 큰 문제예요. 만약에 혈관이 막히는 사고가 나타난다고 해도 바로 그 직후에 조치를 취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아주 중요한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용량을 최대한 적게, 정확하게, 부족하게 필요하면 나중에 조금 더 하는 한이 있어도 욕심을 너무 부리지 않는 그렇게 시술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시술 받을 수 있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노화 과정이든지 너무 지나가 버리면 그걸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팔자주름도 얕은 팔자주름일 때는 보톡스나 필러로 쉽게 개선이 되지만 너무 지나버리면 흉터가 돼버리죠. 우리가 너무 지나서까지 하지 않도록 빨리 예방적으로 조금씩 시술 받으시는 것은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목주름이 너무 오래되면 그거는 깊은 주름이 되고 흉터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개선하고 초기에 예방하고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 보습! 가장 훌륭한 보습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목주름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운동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충분히 노화가 정지될 거예요. 오랫동안 사회적 활동을 하시고 평균 수명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주름에 대한 관심은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주 깊은 주름들, 미간주름, 인디언주름, 팔자주름 이런 주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면 지금은 아주 자글자글한 잔주름들, 피부 결, 그리고 피부가 탄력이 없어지면서 생긴 그런 잔주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목주름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목주름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있는 굵은 가로주름. 이거는 태어날 때 아기들한테도 있어요. 우리 손금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많이 보이는 건데 닭뼈슬처럼 굵게 나타나는 주름들이 있어요. 굵은 세로주름이라고 하죠. 그거는 플라티스마라는 넓은 목근이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늘어지게 된 주름이고요. 세 번째로 자글자글함. 피부가 늘어지고 당겨보면 쭉쭉 늘어나잖아요. 피부의 노화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이라든지 아니면 피부가 처져서 그런 전체적인 콜라겐의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긴 노화주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주름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가로주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생긴 주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그 목주름은 고개를 이렇게 자꾸 숙이고 있는 습관, 침대에 기대서 핸드폰 보는, 그리고 높은 베개, 목베개를 높은 걸 베고 이렇게 자게 되면 이 주름이 많이 겹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습관은 이제 좋지 않고요. 자글자글한 목주름이 사실은 가장 큰 고민들이실 거예요. 자글자글한 목주름은 피부 노화에 의해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보습, 두 번째 자외선 차단입니다. 예를 들어 보습 그러면 얼굴만 신경 쓴단 말이에요. 로션 열심히 바르고 목에도 충분히 발라주세요. 노화가 훨씬 더 정지될 거예요. 굵은 세로주름 같은 경우에는 넓은 목근이 늘어진 거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법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넓은 목근 예방하는 운동법을 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목주름 운동을 하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편안히 앉으시고 목을 편안하게 늘려주십시오. 고개도 이렇게 돌려주시고 스트레칭을 먼저 준비 운동으로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넓은 목근 스트레칭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넓은 목근이라는 거는 얼굴의 아래쪽 턱부터 시작해서 가슴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큰 근육이에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뒤로 최대한 적기세요. 자, 그러면 입이 저절로 벌어질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입을 다뭅니다. 엄청 당기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쪽으로 고개 돌려서 제끼고 반대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강하게 하려면 가슴을 내린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훨씬 더 뻐근하면서 당겨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먼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놓고 자, 이제부터 넓은 목근을 강화하는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넓은 목근은 턱에서 가슴까지 연결된 근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소리를 내면서 근육을 긴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더 강하게 하려면 가슴에 손을 대고요. 약간 내리듯이 이 운동을 했을 때 가슴이 끌려 올라가는 느낌이 들도록 하시면 좋아요. 혼자 있을 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 넓은 목근을 강화해서 늘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 주름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밑에 있는 근육이 늘어져서 이중턱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좀 알려드릴게요. 이중턱의 원인은 지방이 많아서 생기기도 하지만 턱 밑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구강저 근육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늘어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강화하면 여기도 당겨지고 주름도 끌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침을 삼켜보세요. 여기 목이 끌려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구강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법은 우리가 침을 삼킬 때처럼 이게 입천장이면 이게 혀예요. 혀뿌리가 이렇게 입천장에 닿는 그 느낌을 느끼면서 입천장을 밀어주는 거예요.
턱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턱 밑에 있는 부강저 근육들을 강화한다면 이중턱이 많이 개선되는 걸 느낄 수 있고 주름에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자주 해주시면 좋아요. 먹는 콜라겐이 도움이 된다 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각각의 논문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이견이 있어서 딱 결론을 내드리기는 사실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먹고 있는 많은 영양제들이 있는데 그 영양제들에 우선한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콜라겐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콜라겐 형태로는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잘게 쪼개진 아미노산 형태의 콜라겐을 먹게 되는데 그건 이미 콜라겐이 아니에요. 적당량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영양제들에 우선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바세린은 맨 처음에 석유 시추 과정에서 그 석유 시추공에 낀 때에서 발견된 게 바세린이에요. 석유에서 사실은 추출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세린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한 발암물질 같은 게 다 정제돼서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가장 훌륭한 보습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은 기름샘이 별로 없어요. 항상 기름기가 없는 편이라서 바세린 같이 보습력이 뛰어난 걸 발라도 좋습니다. 특히 아토피 같은 게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바세린을 많이 발라주시는 거 적극 추천드려요. 평소에 많이 건조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일부러 바세린을 바르기가 좀 너무 찐덕거린다든지 반짝거리면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이나 운동법이 아니라 단기간에 목주름을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목주름의 원인에 따라서 시술 방법은 다양한데요. 먼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손금과 같은 붉은 가로주름의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그거 굳이 치료하려고 하세요 하고 대부분 보내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신다면 그 주름을 조금 채워서 들어 올리고 그 주름을 조금 옅게 만들 수 있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것들이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굵은 세로주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라티스마, 넓은 목근이라는 근육이 긴장하면서 이렇게 늘어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보톡스로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그리고 평소에 꾸준히 아까 제가 알려드린 스트레칭 그리고 근육 강화하는 방법 노력하신다면 그것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글자글한 목주름. 이게 사실은 가장 치료가 조금 복잡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글자글한 목주름은 전체적인 우리 피부 노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보습, 자외선 차단 잘하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미 자글자글해지고 너무 늘어진 목주름은 강하게 당겨야 돼요. 리프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거상술을 통해서 아예 잘라서 근육까지 묶어서 당겨버리는 방법이 제일 좋죠. 하지만 그런 수술이 좀 부담스럽다면 간단하게는 초음파나 고주파 같은 장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콜라겐 부스터나 콜라겐 보톡스 또는 스킨 부스터 같이 피부에 콜라겐을 재생시키고 매끈매끈하고 탄력 있게 해주는 그런 시술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해주시면 개선이 좀 될 수 있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항상 강조하는 거, 예방 그리고 나쁜 습관을 하지 않는 것들이 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해요.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기간은 4개월 정도 간격을 두시고 시술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 간격이면 저는 충분하다. 1년에 3번 정도 오시면 꾸준히만 와주시고 그리고 평소에 예방하고 관리하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목주름이 너무 오래되면 그거는 깊은 주름이 되고 흉터가 되기 때문에 모든 주름이 그러하듯이 초기에 개선하고 초기에 예방하고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너무 목주름이 많이 늘어지고 깊어지고 그렇다면 절개해서 당겨버리는 게 가장 좋죠. 그 방법이 확실한 방법입니다.